네, 이번에는 실제 회로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C 커플 BJT 앰플리파이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지금 회로를 보게 되면 가운데 커플링 커패시터가 있고 두 개의 스테이지를 연결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하나의 앰프가 있고 오른쪽에도 또 하나의 앰프가 있죠. 그 둘 사이를 커패시터를 연결해 줌으로 해서 DC에서는 전부 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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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커패션 전부 다 오픈이니까 끊어진 것처럼 바이오스를 잡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AC에서는 여기 연결된 것과 마찬가지니까 쇼트로 연결했었죠. 그죠? 쇼트로 처리가 됐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기 있는 신호가 그대로 여기에 전달되는 첫 번째 앰프의 출력이 두 번째 앰프의 입력으로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 볼티지 게인과 인풋 임피던스 그리고 아웃풋 임피던스 이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커패시터는 전부 다 쇼트 시킨다고 했으니까 아이고 이걸 전부 다 쇼트 시키겠습니다. 여기도 쇼트고 여기도 쇼트고 여기도 쇼트가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쇼트를 시키고 여기도 쇼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전화번은 0볼트로 이제 만들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쇼트가 되고 여기도 쇼트가 되고 여기도 쇼트, 여기도 쇼트, 여기도 쇼트, 여기도 쇼트이기 때문에 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네,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쇼트가 됐기 때문에 이 RE1이나 RE2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도 다 쇼트가 됩니다. 그죠? 양단에 전압차가 없으니까 전압차가 없죠. 0볼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쇼트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AC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AC 등가 회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쇼트가 두 개 있으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죠. 이거 싹 지우겠습니다. 또 싹 지우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AC에서 볼 때는 이런 회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스몰 re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 이 회로에 대해서 왼쪽부터 오른쪽 끝까지의 한번 볼티지 게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가 지금 베이스 첫 번째 TR의 베이스고요. 거의 컬렉터, 베이스, 컬렉터인 것을 알고 있죠. VI는 이렇게 다 똑같죠. 따라서 VI는 VB1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사하게 VO는 이렇게 같기 때문에 VC2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가 B1, C1, B2, C2라고 합시다. 네,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VB1은 쭉 와서 VI는 여기랑 같기 때문에 이 저항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항이 있건 없건 여기에 똑같은 전압이 그죠? 걸리고 있겠죠. 측정해보면 어디나 다 똑같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여기다 쓸까요? VI분의 VO라고 하는 것은 뭐랑 같은 걸 알았냐면 파란색을 쓸까요? VB1분의 VC2와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걸 다시 쓰면 VB1에서 VC1까지와 VC1에서 VC2까지로 VC1을 곱하고 나누고 해도 똑같죠. 그런데 VC1은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VB2랑 같아요.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여기를 VB2로 바꿔서도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앞에 거 VB1분의 VC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볼티지 게인입니다. 그렇다면 VB1분의 좀 길게 써야 되는데 알았을까요? VB1분의 VC1은 2m 쪽에 있는 저항은 이렇게 하게 되면 R21이 있죠. 그리고 베이스하고 컬렉터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분자에 뭘 쓰면 되냐면 기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AC 등가 저항을 다 써야 되겠죠. 자, AC 등가 저항을 보게 되면 컬렉터에서 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갈라진 길이 몇 가지가 있냐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지금 네 개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즉, 네 개의 저항의 병렬 저항이죠. 그 하나는 RC1, 또 하나는 R3, 또 하나는 R4,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거죠. GB2라고 할까요? GB2는 여기에 있는 저항이 베타 배가 돼서 보이니까 베타2의 RE2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의 볼티지 게인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있죠? 첫 번째의 볼티지 게인이 되겠습니다. R21분의 쭉 4개의 병렬 저항이 되겠죠. R21분의 쭉 4개의 병렬 저항이 됩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죠. 저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볼티지 게인입니다. VB2분의 VC2가 되겠죠. 예. 이것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먼저 붙고 분모에는 2m 쪽에 있는 모든 저항이니까 RE2가 되겠죠. 분자에는 출력 쪽의 모든 저항인데 이것만 있으니까 RC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각각을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전체 볼티지 게인이 VI부터 VO까지의 볼티지 게인을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커먼 이미터이기 때문에 한번 지나갈 때마다 반전 되니까 결국에는 이 AV는 양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는 동상이 됩니다. 인페이즈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AV를 여러분들이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회로에 아이고 지워버렸네. 아이고 지웠던 게 되살아나 버렸네요. 이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인풋 임피던스 전체 앰프에 대해서 인풋 임피던스와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하고 싶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전체 앰프에 대해서 이만큼의 전체 앰프에 대해서 이게 두 단짜리 앰프죠.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인 이런 앰프에 대해서 이쪽으로 봤을 때 인풋 임피던스와 이쪽으로 봤을 때의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하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고요. 네, 그러면 인풋 임피던스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전압은 똑같이 VI예요. 여기 똑같이 VI입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제 II라고 했을 때 이 둘 사이의 B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쭉 들어가 봤을 때 뭐가 있는지 봤더니 또 갈림길이 생겼어요. 하나, 둘, 셋. 세 개의 갈림길이 생겼습니다. 세 개의 갈림길. 따라서 인풋 임피던스는 세 갈림길인 R1과 R2와 이쪽으로 갔을 때 이거 GB1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좀 지울까요? 이것도 네, GB1의 세 개의 병렬 저항이 될 겁니다. 근데 GB1이 뭐냐면 2m에 있는 게 베타배가 돼서 영향을 주니까 베타1의 RE1이라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여기가 베타1의 RE1이 되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여기 써 있는 내용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아웃풋 임피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풋 임피던스는 이거 다시 지울까요? 네. 자,
아웃풋 임피던스는 여기서 봤을 때의 임피던스죠. 자, 그러면 쭉 가서 봤을 때 갈림길이죠. 갈림길이라서 아웃풋 임피던스는 RC2와 뭔가의 병렬일 것 같은데, 병렬 여기다 쓸까요? 이쪽으로는 원래 스몰 r로가 있고, 스몰 r로는 굉장히 큰 값이죠. 그게 아니더라도 원래는 여기 전류원이 있죠. 그죠? 이렇게 이런 전류원이 있죠. 전류원, 이상적인 전류원은 임피던스가 무한대죠. 그죠? 따라서 여기에 무한대짜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풋 임피던스는 RC2하고,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아이고, 없는 것처럼 했었어요. 이게 무시가 가능하다. 혹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2단짜리 앰프에 대해서 볼티지 게인과 인풋 임피던스 그리고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하는 과정을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누메리컬 example이 있어요. 먼저 DC 해석을 했습니다. DC 해석을 할 때는 커패시터 전부 다 오픈하면 되니까 각각의 바이어스를 해석을 하고 거기서 컬렉터 혹은 이미터에 흐른 전류를 구한 다음에 AC 해석을 하기 위해서 스몰 RE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DC 전류니까 DC 해석을 해야지 알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게인을 구해봤더니 AV1은 이렇게 나오고 AV2는 이렇게 나와서 전체 곱하게 되면 대략 이 정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35,000 정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풋에 굉장히 작은 25 마이크로볼트라고 하는 그런 입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출력으로 나오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커진 그런 전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런 신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GI2가 있죠. GI2는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바라봤을 때의 임피던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갈래가 여기 이렇게 세 개죠. 그죠? 그 세 개를 한 거죠. 지금 바이패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여기에 스몰 RE2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하게 되면 베타배가 돼서 보이겠죠. 그래서 이것과 이렇게 세 개의 저항의 병렬 저항인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 두 번째 스테이지로 바라봤을 때의 인풋 임피던스가 됩니다. 네, 그리고 로드에 만약에 4.7K가 연결됐다면 여기에 만약에 4.7kΩ이 연결됐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볼트 디비전을 적용하게 되면 35,000 정도였던 것이 한 24,000 정도로 다운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인풋 임피던스나 아웃풋 임피던스에서는 앞서서 우리가 다 구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했던 것에다가 숫자를 넣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스케이드를 봤고요. 이번에는 캐스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스코드는 커먼 이미터하고 커먼 베이스 두 가지를 서로 연결한 그런 컨피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커먼 이미터는 볼티지 게인이 되게 높죠. 볼티지 게인이 되게 높은 대신에 인풋 밀러 이펙트로 인해서 밀러 커패시턴스라는 게 영향을 줍니다. 이것과 함께 지금 커먼 베이스에도 보게 되면 인풋 밀러 이펙트가 밀러 커패시턴스가 굉장히 작다. 그래서 하이 컷오프 프리퀀시를 갖는다. 밴드위스 되게 넓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써 있는 요 세 가지 요거랑 요거는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2에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배울 때 그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밀러 이펙트가 뭐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밀러 커패시턴스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것이 주어진 앰프의 밴드위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뭐 하이 컷오프 프리퀀시라든지 이런 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좋은 주파수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커먼 베이스가 들어가면 좋은가 보다 라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먼 베이스는 커먼 이미터처럼 볼티지 게인이 높긴 하지만 인풋 임피던스가 굉장히 작은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캐스케이드 하기에는 여의치가 않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있었던 그 example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example 같은 경우에도 볼티지 게인이 굉장히 작아질 수가 있으니까 앞에다가 이미터 팔로우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커먼 컬렉터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는 혹은 보정할 수 있는 그런 회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커먼 이미터, 커먼 베이스 두 개를 같이 연결함으로 해서 두 개의 장점을 살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커먼 베이스는 인풋 임피던스 작으니까 커먼 이미터를 앞단에다 연결하게 되면 전체 앰프의 인풋 임피던스를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듭니다. 커먼 베이스에 비해서는 훨씬 높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볼티지 게인을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커먼 이미터가 이제 볼티지 게인을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요거는 여러분들이 주파수 응답에서 알 수 있다. 나중에 뒤쪽에 있는 챕터 9인가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캐스코드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이 다음 페이지에 주어지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회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첫 번째, 여기가 커먼 이미터죠. 커먼 이미터의 출력이 커먼 베이스의 입력에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 훨씬 쉬운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겠죠. 실제로는 이런 모습보다는 이와 같은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바이오스, DC 바이오스 잡기도 편리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까요? 해석을 바로 하기 전에 잠깐 볼까요? 우리가 앞서서도 했었는데요. 먼저 여기 지금 다음 페이지 보면 먼저 DC 바이오스부터 돼 있죠, 그죠? 자, DC에서는 커패시터 전부 다 오픈이죠. 다 끊어지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끊어놓고 볼까요? 끊어지고 끊어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베타가 지금 20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의 등가 저항은 요거의 베타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GB1이라고 하면 GB1은 베타1의 RE가 되는데 이게 얼마가 됩니까? 여기 200배니까 220kg가 되겠죠. 그것이 RB3 이것과 RB3를 RB3를 10배 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보다도 더 크죠, 그죠? 이거는 47K니까 훨씬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티지 디바이더 바이오스 회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여기 흐르는 전류와 거의 같다. 여기는 조금밖에 안 흐른다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끊어진 것처럼 회로를 해석해도 된다는 것을 알았었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또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같고, 그것은 또 여기 흐르는 전류와 다 같죠. DC 전류가 다 같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다 똑같은 DC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TR의 베타가 같으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도 이거의 베타분의 1배, 여기 흐르는 전류도 이거의 베타분의 1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전류랑 거의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류랑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여기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우리가 끊어놓은 것처럼 해석할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전류도 이거랑 같고 이 전류도 이거랑 같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끊어진 것처럼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만큼 전류의 비가 굉장히 여기가 작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로는 DC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를 다 끊어진 것처럼 놓고 해석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볼티 디비전을 해서 전체 전압에 대해서 세 저항의 합분의 여기 전압 혹은 두 개의 합으로 해서 여기 전압 각각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0.7V씩 빼면 여기 전압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 전압이 구해지면 저항으로 나누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고 그것이 여기 전체를 흐르는 컬렉터 전류와 같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해서 DC 바이어스를 해석한 거죠. 그렇게 해서 DC 전류를 구하고 RE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RE가 구해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RE가 구해지면 이제 AC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AC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는 또 얘기가 달라지죠. AC 해석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가 지웠던 커패시터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쇼트가 되죠. 그죠? 따라서 아까는 여기를 이렇게 지워놓고 오픈인 것처럼 해석했지만 이제는 오픈이 아니라 쇼트가 된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쇼트가 된 것으로.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붙게 되고 여기도 붙게 되고 여기도 붙게 되고 여기도 붙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맨 밑에 있는 RE라고 하는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쇼트가 됐으니까 여기도 쇼트된 것과 마찬가지죠. 따라서 여기도 이렇게 지워지고 쇼트된 것과 같다는 거죠. 이렇게 쇼트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쇼트고 여기도 쇼트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지워도 상관이 없겠죠.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워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DC존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0V인 것처럼 그라운드 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회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RB1 입장에서는 이쪽도 0V고 이쪽도 0V니까 이것도 있으나 마나가 되는 거죠. 네, 그런 회로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회로를 AC 등가 회로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바꿔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VI가 있고 VI에서 보게 되면 AC 회로로 보게 되면 먼저 여기에 RE1, RE2가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여기 베이스죠. 여기 베이스. 자, 베이스까지 옵니다. 자, 그러면 이 베이스에서 그라운드 사이에 여기와 그라운드 사이에 RB3가 있죠. 여기에 RB3가 있고 여기와 이쪽에도 그라운드 사이에 RB2가 있습니다. 여기에 RB2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베이스에서 2m 여기 그라운드죠. 사이에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죠. 이게 IB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베타1에 RE1 이렇게 있는 것과 같게 되죠. 그리고 이거 TR의 컬렉터 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원이 있겠죠. 베타1에 IB1이 있을 것이고 이 IB1은 여기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TR의 베이스, 여기가 첫 번째 TR의 컬렉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커먼 베이스예요. 그럼 커먼 베이스에 대해서 다시 또 등가 회로를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럼 커먼 베이스 쪽에 등가 회로 그리게 되면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어요. RE2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또 컬렉터 쪽에는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어떻게 흐릅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E2가 흐르죠. 2m 쪽에 흐르는 것과 같은 전류가 흐르죠. 그게 뭐냐면
여기에 I, E, 2가 흐르죠. 네. 그렇게 돼서 된 것이 여기에 지금 컬렉터가 되고 여기가 두 번째 TR의 이미터고 여기가 두 번째 TR의 컬렉터이면서 여기가 VO가 되고 여기와 그라운드 사이에 RC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회로를 해석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회로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백이 별로 없네요. 조금 난감한데 왼쪽 위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V1이라고 하는 것을 봅시다. VI분의 VO1, VO1 있죠? VO1은 VC1과 같죠? VC1까지를 보겠습니다. VC1은 여기죠, 그죠? 여기가 VC1 혹은 VO1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전압은 여기 전압이랑 같고 여기 전압이랑 같죠. 여기 전압은 지금 전류가 이렇게 이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RE2의 베타1의 IB1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베타1의 IB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VI는 여기 전압이고 여기 전압은 쭉 해서 여기 전압이랑 같죠, 그죠? 따라서 VI는 뭐라고 했습니까? V는 IR이니까 이 저항 양단의 전압이랑 같죠. 이 저항 양단의 전압이랑 같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단의 그 게인을 구해보면 이게 약분되고 요게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RE1분의 RE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볼티지 게인을 구했고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볼티지 게인을 구해보겠습니다. AV2라고 할까요? 이거는 VE2분의 VC2가 되겠죠? 근데 VE2는 VC1 이거랑 같죠, 그죠? VE2랑 같은 것을 알 수가 있고 VC2는 VO랑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VC2랑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VC2는 어떻게 됩니까? VC2는 이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죠. I2가 이렇게 흐릅니다. 따라서 VC2는 RC의 IE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VE2는 얼마입니까? VE2는 여기 양단의 전압이죠. 따라서 RE2의 IE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약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자, 이건 딱 보기만 해도 RE 길이 거의 같을 테니까. 왜냐하면 여기 흐른 DC 전류가 거의 다 같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1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숫자를 대비했더니 대략 260 정도가 나온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게인은 대략 두 개를 곱해주게 되니까 마이너스 260 정도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캐스코드 회로에 대해서 볼티지 게인을 구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